정말 역겨워. 내가 뭘 망쳤는지 알고나 있어? 40년, 내 인생 전부였는데 이제 와서 그 인간의 사기꾼 따위를 내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맞아. 차라리 그 인간과 있는 게 자신을 희생했다며 날 짓밟은 당신이랑 사는 것보다 나아.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감옥이야. 감옥. 좋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선택한 그 지옥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봐. 작은 골목이 여전히 카트를 오가는 소리가 울리고 가로등 불빛이 잎사귀마다 비치는 평화로운 부산의 한 구석에는 잔잔하지 않은 사연이 있다. 어떤 바위보다도 튼튼해 보이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 금이 간 40년간의 결혼 생활의 이야기다. 내일 모해해 보이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 있던 아내가 갑자기 멀어졌고 외출할 때마다 신비감과 불완전한 대답을 가지고 왔다.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믿었던 남편은 이제 의심, 고통, 상처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사랑과 신뢰가 시험받았을 때 불변으로 보이는 그 관계는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했고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와의 만남, 그리고 숨겨진 실수와 상처를 향한 여정입니다. 그것은 또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입니다. 시간이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깊은 균열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기억, 사랑, 증오가 교차할 때 모든 것은 어디로 가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관계의 종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것들로부터의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붕괴 속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발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올해 64세인 최승준은 아내 김혜진과 함께 부산시 서구대천동 일대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이 나이에 그는 종종 거실 창가에 앉아 그와 혜진 여사가 인생의 절반을 넘게 함께했던 집 근처 시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이른 햇빛이 마당 앞에 용두나무 숲을 지나가고 온 동네는 지나가는 새들의 날카로운 지저김과 화물차의 부드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삶은 매우 평화롭게 흘러갔고 때때로 그로 하여금 느리고 편안한 리듬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끼게 했다. 첫날을 떠올리며 승주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치킨 가게는 오래된 프라이팬 하나와 혜진 할머니 오빠에게서 빌린 적은 자금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해 웃음을 터뜨렸다. 그 당시 삶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부부는 밤늦게까지 번갈아 닭을 튀기며 내일 손님이 올까 걱정하면서 팔았다. 작은 골목에 위치한 첫 번째 가게는 붐비는 가게들 사이에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손님을 붙잡은 것은 혜진의 솔직한 미소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치킨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맛 때문에 따뜻하다고 말한다. 40년이 넘었는데 그 가게는 이제 장남인 최민준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가족의 전통적인 맛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2개의 새로운 지점을 확장했다. 나머지 2 자녀인 수영과 재현은 서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자주 걸어 일과 일상의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승주는 아내와 할아버지가 쌓아올린 소박한 일들로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종종 혜진에게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할머니만 계시면 매일매일 부산 최고의 부자처럼 느껴져요. 그 단순하면서도 진솔한 말들이 혜진에게 여러 번 얼굴을 붉히며 웃으며 늙었는데 오글거리는 소리 안에 나고 째려본다. 그들의 삶은 그다지 활기차지 않았지만 차를 마시며 함께 앉아 있거나 작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오래된 음악을 듣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순간들이 그에게 행복의 의미를 깊게 느끼게 했다. 그의 봄, 모든 것이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은 것 같다. 혜진은 최승주가 40년 동안 할머니에게서 보지 못했던 색다른 버릇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집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대신 더 많이 나가기 시작했다.
집을 나갈 때마다 혜진은 옷을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고 화장까지 철저히 했다. 지금까지 결혼식이나 기념식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왔던 것이다. 승주는 처음에는 아내가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웃기만 했지만 그런 여행이 점점 잦아졌다. 그년 옛 친구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라고 그가 물었을 때 혜진이 말했다.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의 마음속의 모호한 영감은 안정될 수 없다. 어떤 오랜 친구가 그렇게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약간 회피적인 표정을 지었고 심지어 때때로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더 물어보기로 결심했지만 짧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공간이 필요하니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묻지 않게 만들었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절정은 토요일 저녁에 혜진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간다고 했어요. 예정보다 늦게 돌아온 승주는 평소 쓰던 스카프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수건은 어디 있죠? 라고 그가 반사적으로 물었다. 혜진은 약간 놀라서 간단히 대답했다. 아, 당신 집에 두고 왔어요. 내일 가져가도 돼. 그러나 당시 그녀의 회피하는 눈빛은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승주는 침묵을 지키기로 결정했지만 마음속엔 생각이 뒤죽박죽이었다. 그는 일부는 혜진이 정말로 개인적인 시간을 즐기고 있을 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북내의 모든 것을 항상 잘 알고 있는 집 근처의 식료품점 주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혜진 씨, 요즘 활동적이시네요. 나는 그녀가 지난주에 어떤 남자의 차에 타는 것을 보았어요. 라고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자신이 실언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승주는 듣고도 가슴이 답답한 듯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날 오후 그는 산책을 핑계로 혜진을 미행했다. 실제로 그녀는 평소처럼 공원에 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그는 발걸음마다 무거운 느낌이 드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택시는 혜진이 들어선 작은 카페에 멈춰서 멋을 부린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때로는 매우 편안하게 웃습니다. 멀리서 승주는 제대로 들을 수 없었지만 그 광경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혜진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지만 승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대답 없는 질문과 함께 혜진과 다른 남자의 모습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함께했던 모든 세월이 자신도 모르게 변한 것일까요? 그날 밤 승주는 눈을 감을 수 없어 계속 뒤척였다. 벽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작은 집에서는 답답할 정도로 침묵을 강조하는 듯 조용히 뚝딱거리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그는 옆을 힐끗 보았다. 잠든 혜진은 평소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승주에게는 평온함이 묘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혜진이 화장대 위에 깔끔하게 놓아둔 휴대전화를 가져가기로 했다. 그냥 잠깐만. 그는 당신에게 권리가 있다. 며 죄책감을 달래는 것처럼 스스로 다짐했다. 화면을 켜자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암호를 몇 번 추측한 후 그는 성공했을 때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불과 몇 초 후 떠오르는 것이 그의 마음을 차갑게 했다. 몇몇 이름 저장소에서 온 일련의 메시지들이 있다. 내용이 너무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조이는 것 같다. 오늘은 재미있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조용한 곳을 택해야겠어요. 당신과 대화하는 기분이 남달랐어요. 그 글은 그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혜진이 친구라 시장을 간다고 했던 기억이 생생한 시간대에 1시간 이상 걸려오는 전화도 있었다. 승주는 말도 안 돼.
그는 화면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고 했다. 누구야? 혜진이를 그렇게 많이 변화시킬 만큼 그 사람이 왜 중요하죠? 그들은 당신에게 숨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질문은 머릿속에서 맴돌지만 해답은 없다. 다음날 아침, 승주는 어젯밤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정상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 파도를 일으켰다. 아침 식사 동안 할아버지는 혜진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찾으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다만 그녀의 전화기가 테이블 위에 올렸을 때 그녀는 재빨리 알림을 끄고 보지도 않았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의 눈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날 정오의 승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경찰로 일했지만 지금은 은퇴한 옛 친구 박상호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상호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라고 그는 머뭇거리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승주의 이야기를 듣고 상호는 한숨 돌리기도 전에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확실히 명확히 하고 싶으세요? 한번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승주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상호 씨, 더 이상 이런 느낌에 살 수 없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다음 날 혜진이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했을 때 상호는 승주의 부탁을 조용히 지켜봤다. 오후 3시경 그는 상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승주 씨, 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할 것 같다. 승주가 핸드폰을 들고 심장이 두근거려요. 상호의 다음 말은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부산에는 비가 약하게 내렸다. 기와지분 위로 뚝뚝 떨어지는 빗소리는 작은 집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했다. 시계가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최승주는 앞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며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혜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이번에는 평소처럼 그녀를 기다릴 만큼 인내심이 없었다. 문이 열리면서 혜진이 들어왔고 손에 든 우산은 빗물에 젖어 있었다. 왜 아직 안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그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충혈되고 분노에 찬 승주의 눈빛은 그녀를 멈추게 했다. 혜진아, 어디 가니? 왜 맨날 늦게 들어가요? 그는 억눌린 의심을 품은 듯 목소리가 무겁게 물었다. 말씀드렸으니 만나러 갑니다. 라고 혜진이가 대답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은 듯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짜증을 냈다. 승주는 의자를 밀고 일어서며 할머니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너 그럼 이 전화번호 누구 거예요? 그는 그녀의 전화기를 앞으로 내밀었고 화면에는 여전히 그가 전날 읽은 메시지를 보여준다. 혜진이는 전화기를 보고 남편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약간 당황했지만 잠시 동안 그녀는 침착함을 되찾았다. 내 전화를 확인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승주가 엷게 웃으면서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저는 40년 넘게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할머니는 저에게 뭔가를 숨기고 계십니다. 누가 할머니를 이렇게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가요? 혜진 씨? 어디 가세요? 누구 만나세요? 혜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산을 내려놓고 소파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앉아서 침착하려고 노력하듯이 옷자락을 꽉 조였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그녀가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알아듣게. 승주가 거의 소리를 질렀어요. 충분히 참았어요. 혜진 씨, 저는 매일 그녀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못 먹어요. 말해봐요. 나한테 뭘 숨기고 있어요? 방은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혜진이가 뭔가 되게 어렵게 고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어 피곤한 눈빛으로 가득 찼다. 내가 만난 사람. 제가 많이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 치킨 가게를 열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야. 그 분은 할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한 부분입니다. 승주는 할머니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 방 한 방 먹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야? 왜 나한테 숨기는 거야? 그는 내가 그를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라고 혜진은 그녀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떨면서 말했다. 우리는 서둘러 결혼했지만 나는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그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숨길 생각은 없지만 만약 당신이 알고 있다면 당신은 나를 믿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혜진의 대답은 주걸의 모든 것이 빙빙 부른 듯 승주를 아염케 했다. 그는 40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낯선 느낌이 온 정신을 잠식한다. 제가 믿을 것 같아요? 그는 씁쓸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모든 걸 나한테 숨기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만 숙였다. 두 사람은 한때 보금자리였던 작은 집에서 마주 앉았지만 지금은 긴장과 고통으로 가득 차이다. 바깥의 빗소리는 그들 사이에 무거운 공기에 섞인 것처럼 여전히 내린다. 혜진의 말이 청천벽력 같았다. 승주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고 눈을 크게 뜨고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40년 동안 그들의 집이었던 방 한가운데서 조용히 서 있었다. 이혼하고 싶은 한마디 한마디가 피할 수 없는 결말처럼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혜진 씨, 뭐라고 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고통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이혼? 그걸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들 후에 당신은 단지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을 뿐인가요? 혜진은 목소리가 차가워도 침착하려고 했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승주야, 나 오래 생각했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저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남자예요? 승주는 거의 비명을 질렀어요.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40년 동안 이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약간의 자유만 있으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나요? 혜진아, 뭐 하는지 알아.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은 혜진은 의자에 핸드백을 던지며 눈빛이 결단력 있고 피곤했다. 맞아요. 라고 그녀는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싶어요. 반이 승주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다. 그들이 함께 치킨 가게를 만들고 함께 세 자녀를 돌보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날들에 대한 모든 기억은 이제 깨지기 직전까지 가는 무거운 기억 덩어리일 뿐이다. 그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고 단지 그의 모든 것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진아, 무슨 생각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제게 이런 말을 쉽게 하실 수 있죠? 나 아이들 생각 안 해요. 혜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생각해봤는데 그게 내가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야. 하지만 승주씨, 언제까지나 그림자처럼 살 수는 없어요. 나는 그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고 이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할머니의 말이 승주를 쓰러뜨렸다. 그는 혜진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혜진이 약간 동정심, 약간 망설임, 그녀가 정말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것, 하지만 아니,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전에 그녀에게서 본 적이 없는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다. 결국 그는 손을 뻗고 짙은 쉰 목소리로 할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혜진 씨,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쌓아온 가족, 삶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버린다면 나는 당신이 결코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침실로 들어가 승주를 무섭도록 조용한 집 한가운데 홀로 남겨두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지만 그에게 몇 초가 지나는 것은 마음에 더 깊은 상처였다. 혜진의 말이 칼처럼 최승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분노, 고통, 실망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는 거의 절망적으로 외치는 혜진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 누구야? 누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혜진은 강하게 몸을 일으키며 그의 손을 내팽개쳤고 그녀의 눈은 분노와 결단력으로 가득 찼다. 나를 만지지 마. 나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 말들이 승주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손을 탁자에 세게 부딪혀 혜진이 가장 좋아하는 꽃병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 부서지는 소리는 지금 그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다. 내가? 혜진아, 나는 어때?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가족 왔니? 지난 40년 동안 저는 할머니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머니는요? 뭐 하세요? 그녀는 나를 배신했다. 혜진은 무섭도록 차가운 것 외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서 있었다. 희생? 목소리가 작지만 또박또박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승주의 가슴을 간다한 주먹 같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합니다? 아니면 당신의 눈에는 내가 당신의 삶의 일부인가요? 아내는 집을 돌보고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승주야, 나 너무 지쳤어.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인생의 최대 고비를 넘긴 지난 40년 동안 그가 사랑했던 여성은 지금 그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피곤해? 그는 목소리를 떨며 반복했다. 당신은 무엇에 지쳤습니까? 이 가족에게 아니면 나에게? 모두에게. 라고 혜진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지난 40년 동안 제가 희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꿈을 버리고 그가 원하는 아내, 아이들이 필요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진정한 나를 버렸다. 하지만 그는 내가 행복하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건 오직 자신뿐, 할아버지의 희생이다. 할머니의 말이 승주를 쥐어짜는 듯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온몸이 균형을 잃은 것 같다. 나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외쳤다. 그게 그가 생각하는 거야. 혜진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약간 피곤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그의 인생의 한 역할이 아닌 내 자신의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 방의 공기는 마치 응결된 것 같다. 승주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는 자신이 굳건하다고 믿었던 결혼의 모습처럼 꽃병 파편이 흩어져 있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혜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재빨리 침실로 걸어 들어가 승주를 고통과 무력감에 홀로 남겨둔 채 서 있었다. 세월은 그를 포함해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씁쓸한 일깨워주듯 벽에서 시계 소리가 여전히 뚝딱뚝딱 울려 퍼졌다. 그 격렬한 말다툼 끝에 승주는 진정할 수 없었다. 밤새도록 그는 어두운 부엌에 혼자 앉아 옅은 노란색 불빛이 그의 피골하고 늙은 얼굴을 비추었다. 혜진의 말은 아물 수 없는 베인 상처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를 가장 걱정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언급한 그 남자의 정체였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각오로
승주는 그가 이전에 도움을 요청했던 군대 시절의 절친한 친구인 박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호 씨, 그 남자에 대해 좀 더 조사해 주세요. 라고 그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초조하게 이틀을 기다린 끝에 어느 날 오후 승주의 전화벨이 울렸다. 바른 쪽 끝에서 상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낮고 걱정으로 가득 찼다. 승주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혜진이가 만나는 남자는 당신들의 전 치킨집 점원 간인철이다. 승주는 거의 숨을 못 쉬었다. 간인철? 그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반복했다. 거의 15년 전에 그들의 치킨 가게에서 일했던 30대 남자인 그의 기억 속에 강 씨의 희미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네, 그 사람이에요. 상호가 확인했다. 기억 안 나세요? 그는 당신들이 금융사기 때문에 해고했던 사람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셨던 기억이 생생한데 혜진 씨가 해고만 하면 된다며 만류했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승주는 치킨 가게가 맛 번창하기 시작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간인철은 열정적인 태도와 민첩성으로 매니저로 취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강 씨가 매출에서 거액을 횡령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강 씨를 상대해 즉시 가게를 나가라고 요구한 사람은 바로 그였다. 얘는 왜 지금 나와? 승주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한테 뭘 원하는 거지? 상호는 한숨을 쉬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더 많이 알아봤어요. 강 씨는 가게를 떠난 후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빚이 쌓였으며 몇 차례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무슨 이유에선지 혜진 할머니를 이용하는 것 같다. 승주가 들으면 뇌에 피가 솟구치는 느낌이에요. 그는 전화기를 꽉 쥐고 분노로 손을 떨었다. 그가 그녀를 이용했나요? 말도 안 돼. 혜진이는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녀는 왜 그를 만나기로 동의했느냐? 그분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연줄이 있나요? 그 질문은 그날 하루 종일 그의 마음속 깊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상호가 간인철에게 자주 들렀다고 말한 주만 근처의 한 카페를 찾았다. 여기서 그는 멀리서 강 씨가 창문 한 구석에 앉아 한가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외모는 이제 예전과 많이 다르다. 품이 있고 멋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삶에 익숙한 사람처럼 차갑다. 승주는 가만히 서서 이 남자가 자신의 가정생활에 끼어들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즉시 대질하려고 했지만 간이 수화기를 드는 것을 보고 갑자기 멈췄다. 화면에서 승주는 혜진 이름과 같은 메시지가 뜨는 것을 언뜻 보았다. 괜찮니? 오늘 오후에 올게. 승주는 거기 서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꽉 조여. 의혹은 이제 엄연한 사실이 됐지만 그를 더욱 아프게 한 것은 4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관심으로 이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이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일부는 지금 강과 마주보고 달려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그를 막고 그의 진정한 목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침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수선한 감정 속에 승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듯 가슴이 무거워져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승주는 혜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로 불러들였다. 부산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작은 할머니의 우산에서 바닥까지 물이 긴 줄무늬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무거워서 숨막힐 지경이었다. 혜진 씨, 그를 선택했나요? 낮은 톤이지만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수반되어 그가 물었다. 우리가 땀 흘려 지은 가게에서 훔친 우리 가족을 배신한 남자. 이 가족을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은 남편의 눈빛에서 분노를 보면서도 태열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코트를 벗고 갈고리에 매달린 다음 돌아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강인철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나를 행복하게 한다. 할아버지는 결코 하지 못한 일을 한다. 그 말은 마치 승주의 마음에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 같다. 그는 주먹을 탁자에 세게 부딪혀 그 위에 놓인 찻잔이 흔들렸고 거의 땅에 떨어질 뻔했다. 행복. 그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난 40년 동안 저는 할머니와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떠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그녀의 눈빛은 분유를 일으켰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승주 씨,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나는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을 해방시켜주고 있다. 그는 항상 이 가족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고 희생이 사랑을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다. 승주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며 조용히 서 있었다. 탈출?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이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이 우리가 구축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가족,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를 바라보는 혜진은 대화에서 처음으로 눈동자에 숨겨둔 아픔이 빛났다. 내가 뭘 어쨌는데요? 저는 제 자신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결혼 생활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제 자신을 잃었어요. 강인철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는 내가 단지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나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평한 거야? 승주는 목소리를 찡긋하며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말 한마디에 상처를 감추지 못했다. 맞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혜진은 몸을 돌려 창가로 걸어가 가로등 불빛을 가리고 있는 빗속을 바라보았다. 저는 제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만 알아요. 저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승주 씨.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그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머니의 말에 승주는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그는 온 세상이 자기 발 밑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어려움, 모든 즐거움, 모든 꿈을 함께 나누었던 혜진은 이제 그곳에 서서 낯선 사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둘은 자그마한 방에 묵묵히 서 있었는데 마치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관계에서 초의 길을 하듯 바깥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시계소리가 뚝딱뚝딱 울릴 뿐이었다. 마지막 밤 대천동 쪽방촌에서 다시 내린 비, 부산 겨울의 싸늘한 비, 새 아이의 웃음소리와 아늑한 밥상이 울려 퍼졌던 익숙한 집안은 이제 벽시계의 뚝딱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최승주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이혼 서명이 있었다. 종이에 적힌 글과는 간단하지만 끔찍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 그는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을 내밀었지만 손이 떨려서 컵이 접시에 부드럽게 닿게 했고 조용한 공간에서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의 시선은 40년 전의 기념물인 벽에 걸린 결혼 사진에 머물렀다. 사진에서 혜진은 수줍게 웃으며 팔짱을 꼈다. 그날은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행복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 날이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는 그 미소가 행복의 것이 아니라 수용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기억은 빠르게 감기는 영화처럼 되살아난다. 처음 치킨 가게를 열 때 힘들었을 때,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함께 기뻐했던 때, 그러나 그가 한 번도 주의하지 않은 침묵도 있어. 혜진의 생각에 잠긴 눈빛, 그녀가 재빨리 숨긴 한숨들. 혜진이는 그는 대답을 기대하듯이 빈 방에서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지만 밖에 떨어지는 빗소리만 응답했다. 그날 저녁 혜진이는 집에 없었다. 그녀는 오후부터 짐을 싸서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큰딸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로 한 결점은 승주가 한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붙잡는 것은 둘 다 더 고통스러울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그는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이해와 공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대에 오르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집안을 돌아다녔다. 집 구석구석은 이제 과거로 남아있는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식탁 앞에 서서 그는 저녁 식사 후 항상 혜진이 마지막으로 청소했던 곳을 회상했다. 거실 구석에 오래된 안락의자는 뉴스를 보는 동안 그녀가 뜨개질을 하고 앉아있는 곳이다. 지금은 공허함만 남았지만 작은 구석마다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있다. 불을 끄기 전에 그는 혜진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에게 썼던 편지들을 보관하는 작은 나무 상자를 서랍에서 꺼냈다. 그녀의 떨리는 글, 소박하고 진실된 약속들은 이제 그에게 한때 아름다웠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승주는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밤 불을 껐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침대에 누워 밖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그는 내일이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무거워도 혜진이 더 이상 자신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찾고 있는 행복을 찾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부산 대천동 작은 집으로 돌아온 최승주의 삶은 이제 판이하다. 부엌에서 혜진의 가벼운 발자국 소리도 매번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면 더 이상 낯익은 인사도 없었다. 대신 침묵이 흘렀고 너무나 조용해서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뚝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마치 그에게 매 순간의 시간을 상기시켜 주듯 했다. 혼자 살았던 초창기 승주는 자신의 감정과 씨름했다. 아침 식사는 더 이상 혜진이 꼼꼼하게 준비하던 요리가 아니라 빵 몇 조각과 급하게 만든 커피 한 잔만 남았다. 그는 슬프게도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고 벽에 있는 웨딩 사진을 지나갈 때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한때 웃음과 떠들썩한 대화로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낯익은 벽으로 삼켜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텅 비어있다. 여러 날 밤 그는 한 사람에게는 너무 넓은 침대에 누워 문틈으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궁금했다. 하지만 외로움의 고통 속에서 그는 그의 아이들에게서 작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준, 수연, 재현 세 자녀는 갑자기 집 문 앞에 나타나 작은 가방과 따뜻한 분위기를 들고 나왔다. 자, 우리 여기 밥 먹으러 온 지 오래됐어요. 오늘 김치찌개 끓여줘 엄마 때처럼. 수연은 기쁨에 찬 눈빛으로 반짝이며 말했다. 승주는 얼핏 놀랐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것을 본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나 흔들리는 막내 재열의 독촉에 그는 기억 속의 김치찌개 레시피를 뒤지며 혜진이 했던 맛을 재현하려고 애썼다. 그날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었고 이미 너무 조용했던 거실 전체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현은 회사 문제로 고민했고 민주는 치킨 가게를 확장할 계획을 밝혔고 수연은 소가족들과의 여행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들 사이에서 승주는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달래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본다. 식사 후 민주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목소리로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우리는 당신이 매우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결코 외롭지 않으십니다. 그 말들은 승주의 폭풍우에 휩싸인 영혼을 후벼 파는 산들바람 같았다. 자신과 혜진이 함께 키워온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날부터 승주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을 정리하고 혜진이를 너무 그리워하는 물건을 버리기로 결정했지만 온 가족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는 온라인 비디오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추천하는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가끔 집 근처 공원에 가서 노인들의 클럽에 가입하고 옛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슬픔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지만 승준은 아직 가족이 있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고통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던 혜진과의 기억은 이제 그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그의 일부가 되어 앞으로 나아갔다.